확률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 게, 자,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경우의 수를 세서 진행을 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뭐 전체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됩니다. 이게 전체분의 사건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세서 진행하는 확률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책에 보면 안 그런 것도 있었어. 안 그런 것도 있었어. 그걸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기하학이란 단어는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도형에 관련된 성질을 다룬다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흔히 얘기하면 도형을 가지고서 뭘 하면 다 기하학이야. 기하학. 알겠니? 뭐 동그라미 나오고 넓이가 나오고 막 반지름 나오고 대각선 길이 구하라 그러고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게 다 기하학이야. 별 얘기 아니거든. 자, 근데 그 적 확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형 가지고 뭘 어쨌길래 확률을 뭘 어쨌길래 넓이로. 가끔 우리가 이런 거 있어.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여기에 다트를 던질 거야. 내가 던지는 다트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생각해 보자. 내가 던지는 다트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퉁퉁퉁퉁 들어가죠. 이렇게 막 들어가겠죠? 막 들어갑니다. 경우의 수 셌어? 내가 한 2만 번 던질 건데 들어갈 확률이 얼마일까? 그럼 좀 경우를 어떻게 세지? 약간 이런 거. 사실 다들 전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기다 던질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 2라고 하면 4가 돼요. 근데 내가 넓이 얘기한 거 알아? 넓이 전체를 넓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다가 무한대라고 결정 내리지. 네, 경우를 세다야.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확률이 무한대라고. 네, 이러면 안 돼요. 저건 마치 뭘 보는 거와 같냐면, 자, 4cm와 5시간이 있어서 계산해봐. 4분의 5지. 의미가 뭐야? 이런 질문을 듣는 거랑 비슷해. 이 계산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때그때 달라. 예를 들어 1cm 더하기 3명은 뭐냐? 4냐? 그게 뭔 소리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괜찮은 거 아니야? 물론 이건 또 뭐 1cm를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의미 부여가 얘처럼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야. 수학은 있잖아. 자연스러운 의미를 따라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이상하지? 뭘 놓친 거겠지? 뭐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미를 놓친 거야. 그건 안 쓸 거야. 이렇게. 수학이 계산뿐만 아니라 계산이 가지는 의미도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 넓이로 시작을 하셨으면 넓이가 오는 게 제일 좋지 않아? 그가 포인트야. 단위를 맞춰라, 웬만하면. 여기서는 그 존재를 맞춰라. 넓이였으면 여기에 넓이는 1이거든. 그래서 그걸 확률이라고 불러. 확률을 구할 때는 넓이라는 단위를 선택했으면 넓이로 마무리를 좀 해줄래? 길이라는 단위를 선택하면 길이로 끝을 내줄래? 넓이와 길이는 또 서로 다른 의미의 존재. 이참에 또 초등학교 잠깐 돌아가서 한번 물어볼까? 야, 너 길이 1과 넓이 2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다 1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같은 일이냐? 이 선 하나와 이 장소의 넓이가 같은 것이냐? 네, 그럴 수 없겠죠. 라는 걸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봐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달러. 그래서 길이 1이란 요거고요. 넓이란 길이 1로 그 직각을 이루는 길이 1로 기본적인 정의는 둘러싸인 공간에 붙여주는 일이 넓이 1이에요.
길이 1과는 차이가 납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억해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니? 자, 그게 바로 이제 확률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수학적 확률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우를 세거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훨씬 큰 결과예요. 합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통계적 확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을 뗐어요. 자, 통계적 확률이란 뭐냐 하면은 실험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는 행동을 통계적 확률을 구한다 그래요. 통계적 확률이란 실험을 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질 거야. 10번 던질 거고, 너 동전 10번 던져. 앞면이 몇 번 나와? 뭐 만약에 그때 달라지지 않나? 너가 5번이라고 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나와? 진짜? 던져보면 좀 달라. 던질 때마다 틀려. 그러면 3번 나왔다 치자.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인 거야? 뭐야,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아니잖아. 그건 2분의 1인데? 자,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실제로 어때? 다를 수도 있어. 이걸 어쩌지? 요 둘 사이에 괴리가 있어. 실제로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를 이용해서 좀 소개를 해줄게. 동전을 지금 쌤이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전을 10만 번 던져볼 건데 내가 직접 던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로 하지 뭐. 자,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랜덤 함수 array의 new 랜덤 함수 중에서 랜덤 인티저라는 기능을 하는 애가 있는데, 1과 2 중에 하나를 네 맘대로 골라라 이런 뜻이야. 자, 뭐 예를 보여줄게. 일단 100번 마구잡이로 네 맘대로 생각해 라고 지금 기회를 줬어.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하잖아. 이건 옆으로 나오게 할게. 밑으로 가면 좀 많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쉘이 아닌데, 쉘은 좀 이따 볼게요. 뭐 동전이니까 코인 플립이라고 할까요? 뭐가 잘못됐지? 잠깐만. 아유, 컴마를 하나 빼먹었다. 미안. 달려. 그럼 100번 던진단 말이야, 저렇게. 그럼 우리 생각에는 100번 던졌을 때 1이 몇 번 나올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다른 거지. 실제로 몇 번 나오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자, 너가 나온 게 1이면 a썸에다가 1을 더해주고요. a 값이 2가 되면 b썸에다가 1씩 더하기로 합시다. 요거 이제 2가 몇 번 나왔는지 세는 도구고, 요건 1이 몇 번 나왔는지 세는 도구이고, 내가 갑자기 쓰면 컴퓨터가 놀래니까 내가 쓸 테니까 준비해라. 마음에 준비해라. 이제 좀 놀래지 않게 좀 미리 정의를 해주고, 다 됐으면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죠. a썸 옳구. 좀 오랜만이라 서툴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해요. a썸을 뽑고 b썸을 뽑도록 하죠. 나올라나? 에러가 나야 되는 것 같은데. 오, 나오네.
아, 참, 아직 모르겠다. 아, 그렇지. 포맷이 안 맞지? 아, 까먹었어, 이거를. 잠깐만. 요거는, 음, 간단한 문법인데. 0이었나? 1이었고. 잠깐. 너무 많아. 몇 번만 합시다. 우리 실험하는데. 아, 저기 나오나? 1이었나? 마지막이야. 아니, 매뉴얼 봐야 되겠다. 진짜 너무 짧은 기억력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일단 아니면 버릴게요. 매뉴얼을 좀 이따 보고 갑시다.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겠지, 그치? 이따가 10만 번 할 기회 할 거니까, 뭐 진짜 10만 번 한 시간보다는 매뉴얼 찾는 게 훨씬. 자, 매뉴얼 찾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용한 언어는 파이썬이야. 그래서 포맷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방금 전에 사용법이 좀 나오거든. 잊어버리면 맨날 보는 거야. 보다 보면 기억이 나고, 그럼 뭐 또 푹 쓰고. 네, 퍼센트 맞는데? 1, 2. 퍼센트 1, 2. 정확히 맞는데. 1, 2. 내 기억이 맞다면 이게 맞는데. 닷 포맷, A성, B성, A성, B성. 거의 하나군. 아, 됐구나. 왜 아건 안 됐지? 좀 이상하네. 아무튼, 네. 이제 보기 좋게 좀 했어요. 지금 이제 그 2번 이제 뒷면, 원래 A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테일, 그치? 뒷꼬리 부분이고, 이건 헤드 부분이라고 불러서, 그러니까 앞면, 뒷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나온 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7번, 3번이야. 그 다음은 다시 6번, 4번이고, 던질 때마다 계속 달라. 그럼 이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7, 이때는 10분의 6, 이때는, 이때는 2분의 1이야. 내가 짠 게 아니야. 얘 맘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번에 다 10분의 4야. 이게 왜 왔다 갔다 해? 이런 거지. 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무슨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수학은 뭐야? 뭐 약간 이렇게 좀 벙 뜰 수 있는데 수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주 이상적인 합리적인 결론을 예상해 본 거야. 그 이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합리입니까? 그거는 이제 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지금 가르쳐 주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할게. 사실은 뭐 매번 이거 계산하는 거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나오겠지. 이것저것 막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를 안 보고 넘어갈게요. 대신 개수는 다 세주는 거야. 그래서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 다 보여줘. 아까보다 빨라져. 확인하는 게. 나는 확률이 알고 싶어. 확률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 지금 10번 하고 있잖아. 저게 전체 횟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sum이라고 하고 sum 0이라고 하고 sum은 10번 한 거거든. 그 10번을 여기다가 나눠주면 이게 확률이거든. 그지? 전체 횟수분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100번 돌릴게. 짧아. 0.54, 0.46, 0.48, 0.52. 괜찮아? 자, 이 과정을 한 10번씩 돌릴게, 이제. 자동으로 한 10번 정도 계산하라고 쌤이 시킬게요. 그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보여줄 거야. 0.4,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불가능한데? 1.47 확률 1을 넘었지, 그지? 이거 안 되죠. 뭐가 문제냐면 A썸이 너무 커져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끝에
A썸, B썸을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돌아가서 새로 계산하라고 해줄게. 뭐 에러 잡는 건 뭐 일도 아니고. 그럼 던질 때마다 0.5 근처 0.4, 0.52, 0.56, 49, 52, 43 왔다 갔다 하지, 그지? 10번 했더니 택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매번 100번씩 던진 거야,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보여준 거 이 안에서 100번 던진 거야, 이게. 그래도 100번 던지니까 뭔가 조금 낫다고. 한 1000번 던져볼게. 아까랑 비교 꼭 해보자. 망했다. 코인 플립 어디 갔니? 플립 코인 플립. 방금 이거라 그랬나? 아닌데? 뭔가 대문자를 쓴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람이랑 짠 건데. 사라졌다. 어디 갔지? 황당하네. 미안. 황당하다. 이건 이제 주사위 6개 던진 거거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게 지금 100만, 10, 100, 1000만, 10, 주사위 100만 번 던진 거야. 좀 기다려야 돼. 100만 번 던질 때까지.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계산한 확률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점점점 수가 커질수록 거의 0.16이거든. 여기 0.16, 0.16, 0.16, 0.16 나온 거 보이지? 그치? 이 6분의 1이야. 6개가 거의 공평하게 나왔다. 이렇게 돼. 진짜 많이 하면. 근데 이거 횟수를 줄이잖아? 그러면 엄청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거 이제 동전도 100만 번 던지도록 돼 있거든? 0.5, 0.498이면 거의 0.5지, 그치? 던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도록 코딩을 좀 살짝 해본 거야. 이건 뭐 그냥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근데 100번이면은 차이가 나. 매번 좀 차이가 많이 나. 46, 0.04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0.14가 나온 거 보이지? 0.16이 나와야 되는데 11도 나와. 23도 나왔다가 16은 지금 딱 한 번 나왔어. 근데 아까는 16만 계속 나왔지. 역시 100만 번 던지는 거랑 한 10번, 100번 던지는 건 차이가 나.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수학에 가까워지고 있다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안심이다. 예전엔 수학을 믿어야 했는데 지금은 실험하고 그렇구나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약간 그런 진짜 근데 맞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을 계산할 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수학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학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저 세상 같고 통계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같아. 약간 그런 기분? 여기는 무슨 뭐 이상세계야. 여긴 현실세계야. 근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수학에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수학을 한다는 게 참 보람이 있구나. 결국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기분 있잖아. 그런 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이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것. 세기가 어려우면 넓이를 가지고 직접 넓이분의 넓이 세지 않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수학적인 어떤 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실험을 해서 계산을 해내는 통계적 확률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책에 소개되고 있어. 라고 봐주면 좋겠고, 자, 그럼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시행이라는 거야. 시행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해본다 이런 뜻이 있어. 쉽게 말하자면 해본다. 뭐 동전은 던져봐. 주사위도 던져봐. 던져보는 게 그 시행이야. 또 뭐가 있더라?
뭐 아무튼 기타 등등 뭐 해본다라는 그런 가치를 이제 얘기할 때 시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그리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뭐지? 네, 시행하면 나오는 결과 있잖아. 어떤 뭐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오고 동전을 던지면 앞뒤가 나오잖아.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 것. 그 집합에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 표본 공간이랑 공간이란 집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면 앞이나 뒤가 나오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이게 바로 표본 공간 이렇게 돼요. 표본 공간. 알겠니? 그다음에 근원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니 쪼갤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볼게. 자, 쌤이 주사위를 던질 계획인데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근원 사건이 아니에요. 응? 짝수? 그러니까 2랑 4랑 6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거라고 말하겠지. 바로 요 2와 4와 6이 각각 근원 사건이란다. 그러니까 짝수라는 말은 2와 4와 6으로 더 자를 수 있으니까 얘는 근원 사건이 아니야. 하지만 2와 4와 6은 더 이상 잘라서 더 말할 거리가 없어. 이게 바로 근원 사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원 사건 이해가니?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 사실은. 혹시 헷갈리면 꼭 얘기해줘. 근원 사건. 그리고 그 전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 사건은 사건 전부. 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건. 절대 안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 상태. 두 가지를 모두 다 공사건이라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확률은 제로야. 전부 다 발생해야 돼. 전부 일어나야 돼. 그럼 1이야.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말을 이렇게 1이 나와도 좋고 2가 나와도 좋고 3이 나와도 4가 나와도 5가 나와도 6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6가지를 다 얻어낸 거야. 총 6가지 가능한 경우 중에서 6개를 다 허락을 했어. 야, 나 다 좋아. 그럼 확률이 1이야. 너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은 무조건 나오지. 난 3이 나오기도 원하고 4가 나왔어 좋겠고 5가 나와도 좋았어. 그러면 너가 나오는 게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확률이 1이지. 넌 무조건 네가 원하는 게 나오겠구나. 이게 바로 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건이 뭔지 얘기를 안 했어. 근데 헷갈리진 않았니? 뭔가 뉘앙스가 느껴졌어. 사건이란 일어날 수? 아니야, 미안. 일어났으면 하고 기대했던 경우를 말해요. 나 3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게 3이 나오면 사건이 나는 거야. 아유, 일 났네, 일 났어. 막 이런 거지. 빵 터졌네, 드디어. 이벤트 같은 것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단다. 괜찮으니?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됐다. 이제부터 이런 단어를 여기서 좀 이제 좀 써보려고. 단어를 안 써보면 뭐 익숙해질 리가 없으니까 단어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별 얘기 아닌 단어인데 몇 번만 써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리라 좀 믿어. 그다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건 좀 독특한 말이에요. 배반 사건이란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A는 짝수가 나와. 주사위를 던졌을 때. B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와. 그럼 둘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A와 B는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들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어. 이 뜻이야. 그걸 배반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 배신 배반 이런 게 아니고 교집합이 그냥 없다 이런 뜻이야. 자,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 가서 한번 문제를 좀 하나 정도 풀어볼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계획입니다.
그래. 주사위 던질 계획이에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A야. A는 짝수의 눈이 나와요. B는? B는 없네. 자, A와 배반인 사건. A와 배반인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치자. A와 배반인 사건이 나왔다고 치자. 뭐 줄 거야? 교집합이 없는 거 찾을 거야. 그럴 거야, 나는. 그럼 짝수는 2와 4와 6이죠, 그죠? 이 집합과 교집합이 없는 집합을 아무거나 생각해보자. 콩집합. 1, 3, 5? 1은 어때? 이런 것까지 생각해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단다. 3도 좋고, 5도 좋고, 그 다음에 1, 3도 괜찮고, 1, 5도 괜찮고, 3, 5도 괜찮아.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배반인 사건 전부 찾아서 몇 개인지 알려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8개인 거야. 다른 건 아니야. 사실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풍기는 뉘앙스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한 문장이긴 한데 또 어떻게 들으면 무슨 소리지? 이렇게 지금 너도 1355요라고 얘기했잖아. 실제로 이걸 말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 근데 난 언젠가는 이 말투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좀 다르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걸로 봐서 오해를 부르는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인데 자 이건 선생님들끼리 할 얘기고 교재 만드는 너가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너가 착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배워서 이렇게 오늘 배워서 저렇게 한대더라 라고 그냥 알고 있자. 요런 얘기 좀 하고 싶구나. 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똑같이 해주면 돼.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뭐 거의 할 얘기 없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진짜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야. 아까는 확률이 이래요 저래요 좀 이렇게 그 아웃라인 뭐 이 말은 이렇고 이 말은 이렇고 얘는 그렇다라는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좀 졸리거나 어리둥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짜로 구해보면 좀 달라. 그래서 해보자는 거근데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은 별로 얘기 안 할게. 어차피 우리가 경우를 되게 잘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던 대로 해주면 되거든. 통계적 확률은 자 200번 치러 나와서 25번에 뭐 1루타를 쳤다. 그럼 1루타를 칠 확률은 200분의 25 끝.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는 그닥 어려운 게 거의 없다고 해. 실제로 풀려도.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나오거든. 차원이 다를 것까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약간 과장 보태서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 이거 되게 좋았지 뭐. 자 내가 여기다 색을 칠해놓고 자 뭔가를 던져서 저 색칠한 곳에 갖다 꽂힐 확률이 얼마니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8. 그렇지 8분의 1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초등학교 때 있었어. 지금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자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할게. 정사각형 여기는 A B A B C D 지금 자동 기능인데 좀 삐뚤빼뚤하다. 자동으로 잘 되면 좋겠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만 해봐야지. 아무튼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 A, B 그리고 저 나도 모르는 점 P까지 삼각형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확률은 얼마일까?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예각 삼각형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자 먼저
원이 있다고 중심을 지나는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니? 네, 이 정도예요. 그럼 원 안으로 만약에 저 점이 들어오면 이 삼각형이 뭐처럼 보여? 저 둔각삼각형이 돼. 예각이 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 그게 뾰족해져야 돼. 요 파란색에 걸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걔보다 더 나가면 직각이 더 작아지면서 예각삼각형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알겠느냐? 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나 이제 확률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넓이. 자, 여기가 A고 A라고 치면 전체 넓이는 A의 제곱. 그거 깔고 그 다음 요 파란색 구역의 넓이가 이 위에 올라와 주면 되죠. 이게 바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에요.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요거 계산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지요? 요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요거는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란다. 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지금 내가 6-1번을 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요런 거. 길이가 2인 선분 AB 위에 길이가 2인 선분 A, B 위에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점 두 개를 찍을 계획이야. 그러니까 점 P와 점 Q를 잡겠다. 그 사이의 간격이 PQ의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왜 그려주냐면 일부러 좀 보라고. 꼭 P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없어. P가 뒤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더 짧아도 괜찮지. PQ가. 자, 이 예제를 왜 보여주냐면 다들 길이가 1보다 작으니까 길이가 1이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더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문제를 읽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전체 길이는 얼마라 그랬어? 2라 그랬거든. 그럼 PQ가 1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되게 많아. 처음엔. 이거 물론 오류야. 왜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1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모든 경우 다 따져야지. 여기서 1보다 여기서 0.1일 때 사이의 길이가 0.2일 때 0.3일 때 여기서 1일 때 여기서 0.2일 때 여기서 0.3일 때 막 따지다 보면 개수를 셀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얼른 깨달아야 돼. 자꾸 개수를 세려 하다 이런 행동을 자꾸 하는 게 모순인 거야. 개수를 세기가 힘들구나를 느껴야 돼. 그래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 셀 수 없다면 기하학적 확률, 즉 넓이나 길이로 뭘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이 되지만 아직까진 여기서는 좀 어리둥절 잘 모르겠어요야. 자, 이때 해결책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들어보자. 여기에서 0이라는 장소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P까지의 길이를 P라고 하겠습니다. Q까지의 길이를 Q라고 할게. 그래서 Q에서 P를 뺐지만 사실 P에서 Q를 빼게 될지도 몰라. 둘 사이의 길이가 얼마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 이거를 내가 얘로 잘 표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괜찮은? 얘가 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면 P의 길이는 2를 넘지 못하죠. 오케이?
P의 값은 2를 넘지 못해요. 0과. Q의 값도 0과 2 사이에 있어. 이렇게 문제를 읽고 표현해 봅니다. 괜찮은? 근데 여기를 지금 뭔가를 했지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야. 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의 표현을 해보아요. 여기가 P, 여기가 Q 해가지고 P가 0에서 2까지, Q도 0에서 2까지 가는 겁니다. 괜찮았니? 그래서 이 두 가지 2번과 3번은 제대로 표현을 잘 했어요. 그럼 1번은 어때? 이것만 그림을 그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 PQ의 거리가 1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얘는 전체 조건이랄까? 이해갑니까? 얘는 전체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거 절대값이 사라지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올라가고요. 풀 때 이쪽 거 한번 문제 풀고 이쪽 거 한번 문제 풀고 끝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Q가 P-1이다. 그 다음에 Q가 P 플러스 1이다.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하고 이 둘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 1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와 여기에 1을 지난 요런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랑 이거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네,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 그림이란다. 그거보다 크고 그거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니? 뭐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가고 계산하기 귀찮아서 쓰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6개의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회색 상황은 전체 8칸 중에 6칸에 해당하는 곳이다 라고 눈으로 보고 8분의 6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박이군. 이게 기하학적 확률에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 문제야. 이 문제 되게 유명해. 이 풀이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오류도 상당히 유명해. 너무 많은 사람이 다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근데 뭐 좋은 경험이지 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생각은 없잖아. 자, 좀 벗어났나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발전한 거고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수직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했고, 심지어 그것을 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확률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게 흐름이야. 그게요. 뭐 요런 거 외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여기 바로 기하학적 확률의 이 문제집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예제 이렇게 봐주고, 실제로 이 기술 되게 괜찮아. 실생활의 문제를 풀기 어려운 걸 만나면 이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해봐봐.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이제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아. 당연히 집합이 만약에 있었으면 확률은 집합과 똑같거든. 그러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는데 집합 확률을 구하라고 내가 여기 확률 기호를 썼는데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 근데 이게 집합과 똑같아서 이거를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이야.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해요. 되게 비슷하지? 그때 우리 NA 합집합 B면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죠. 같은 거지 뭐. 이건 교집합이 있을 때 하는 소리고, 교집합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만 오면 되겠어? 얘만 오면 되겠지 뭐. 교집합이 없으면 얘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나? 그러니까 A 합집합 B라는 건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맞아.
여기는 교집합이 있을 때의 이야기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니 이해갔나요? 네, 그런 이야기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 근데 덧셈 정리이긴 한데 그냥 상식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진다면 그냥 그게 맞아. 그래서 오히려 별 특징 없이 느껴지면 그게 맞는 거야. 확률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 집합처럼, 단원 제목은 이거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확률은 집합과 같은 개념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니? 네, 그런 얘기라고 좀 봐주길 바라고요. 여사건 안 해도 되겠니? 내가 아니면 이래서 뺀다. 네. 근데 이제 계산은 그냥 뭐 흔히 하던 그런 계산이야. 별 특징은 없거든. 경우를 세 가지고 하는 그런 확률, 그런 수학적 확률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요거 이제 하나하나 또 해봐야지 뭐. 이미 이론은 다 배웠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상황에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만 이제 따로 좀 뜯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보통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거든. 조건부 확률인데, 그거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확률이란 뜻이야. 그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 조건부라는 건 뭐다? 뭐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라는 이런 부분을 대표하는 거란다.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확률. 부라는 글자 하나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조건이라는 게 또 뭐고 그에 따라 변하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죠?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고 진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넓게 보면 뭐 이것도 조건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이제 설명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조건이 없다고 볼게요. 조건이 없다.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U분의 A하고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거는 뭐냐? 조건이 있는 거는 이런 거. 갑자기 내가 B를 만들었지, 그지? 자, B가 일단 먼저 일어나야 해. B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돼. 그 위에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A가 일어난다는 저 빨간색을 말해요. 그냥 A가 일어난다와는 다른 거야. 일단 B라는 상황 속에서 A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8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있고 여기 3명이 있고 여기 5명이고 이렇다고 치자. 그럼 B라는 사건이 일단 나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A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A 교집합 B를 말한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요거 개념. 자, 이번에는 요거 조금 이따 숫자로 계산하는 거 조금 이따 보여줄게. 내가 조건을 좀 바꿨어. 조건이 약간 호박처럼 이제 바뀌었어. 하지만 개념은 그대로야. 일단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것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알겠니?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또 이거 아닌가? 일단 B가 일어나야 되고 그 위에 깔아서 A가 발생해줘야 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란 바로 늘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랍니다. 어떤 개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알겠나? 그게 느껴지면 진짜 성공인데.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럼 B가 몇 개야 지금? 8개죠? A 교집합 B는? 2개 끝? 이거야? 8분의 2 끝? 어려웠니? 아 그럼 됐다. 되게 쉬운 거거든 원래 이렇게. 근데 이제 참 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여주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꾸로 누가 이런 걸 보여주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편이야.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다른 거거든 지금. 둘 다 좋은 답이 나오는데, 쌤은 이 다이어그램이 개념 잡기가 좋아서 이쪽을 좀 추천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건조하게 계산해도 괜찮아. 답은 나오긴 나와. 자,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보여줄게. 자, 페이지 112에 9-1번 문제를 보면 PA는 0.2, 즉 A가 일어날 확률이 0.2, B가 일어날 확률은 0.4, A 교집합,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0.5일 때 거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는 요렇게 읽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까 공식대로 가면 이런 느낌으로 써놔야 되거든. 그럼 나는 A 교집합 B가 뭔지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로 눈길을 주고 뚝딱뚝딱 계산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책 봐봐. 계산 되게 많지. 피곤해. 좀 피곤할 따름이지 나쁘진 않아. 풀이 처음에 좋았어. 저 풀이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풀이 한번 해볼까? 쌤이 하는 건 주로 이런 식이야.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는 확률은 항상 1이야. A가 될 확률은 0.2, B는 0.4. 이거는 뭐냐면 이 바깥이지, 바깥. 0.5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1인데 0.2에 0.4고 여기 5니까 여기 0.5여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0.1이어야지. 0.1, 0.3이다. 됐어? 괜찮아? 그럼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에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서 B가 발생할은 B에다가 치는 거예요. 끝. 0.2분의 0.1입니다. 그게 얼마야? 2분의 1이지 뭐. 끝. 요런 그냥 좀 특성이 있어.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니까 살려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세요. 쌤이 이걸 그냥 추천한다 그냥 그 얘기야. 이쪽 풀고 싶으면 풀어도 좋아. 왜 이렇게 많냐 필기가. 그림 한번 그리면 끝인데 뭐 이쪽이 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쪽으로 와도 좋아. 수능까지 되게 잘 풀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유형 표를 보고서 조건부 확률을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는 방법입니다. 표라고 해봐야 좀 별건 없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요. 21에 14 그리고 10에 15 여기는 31 29 여기는 35 25 합이 60명이 있대요. 자, 이 사람 얘기 잘 들어보면 여기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다. 즉 여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을 때로 시작해서 그 학생이 A학급 학생 1로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그럼 여학생을 뽑았다는 것은 여학생이 이렇게 생각의 타겟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A학급 학생일 확률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의 확률, 29명 중에 14명이잖아. 야, 그 얘기야. 그 되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안에서만 생각하자 이거거든. 응? 자, 아니면 이렇게 하죠. 여학생을 뽑았을 때 A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학생이 밑으로 들어가고요. A 학급에 여학생이 위로 올라오는 거다. 자, 기계적으로 이제 공식에 일단 맞추고자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여학생 일 확률은 60분의 29야. 그걸 쓰는 거야. 이렇게. 여학생이 일단 돼야 하는 거고, 그 전교생 중에 A 학급 여학생일 거는 60분의 14란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60을 약분을 해서 29분의 14가 되는 거야. 끝. 그렇게 되는 거란다. 어렵지 않니?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힘들지 않았나요? 뒤에는 계속 똑같은 이제 다시 얘기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 나머지는 이제 좀 말을 읽고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표를 너가 그리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이제. 표를 너가 그리고 너가 표를 보면서 너가 스스로 알아서 풀어라. 요런 챌린지만 좀 남아있어. 첫 시간이니까 여기는 또 갑자기 경우의 수를 열심히 구하는 거라 별로 할 게 없고 새로운 건 없어 이제 막 섞여 있거든. 오늘 마지막으로 독립과 종속과 배반을 한번 배워보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할게. 먼저 교과서에는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속에 대해서는 서로 영향을 줌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아리송해. 이런 말만 듣고 다 알면 얼마나 좋아. 아, 교집합이 없으면 아리송하지 않다 참. 교집합이 없다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라고 말해도 되겠는데? 교집합이 없어. 깔끔해. 그 옛날에 우리 뭐라 불렀더라? 서로 소라고 불렀나? 집합 시간에 그랬던 것 같아. 그 얘기. 그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합시다. 조금 내가 요거 좀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영향을 안 준다는 건 내가 뭘 했어. 근데 있잖아. 근데 너도 할 수 있어. 왜? 나한테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 나도 마음껏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기분? 이 뉘앙스를 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꾸 내가 이렇게 영상에 담는 거야. 글로는 좀, 뭔가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 야, 내가 뭐 했어. 근데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해. 그러면 두 사람이 저러다 보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겹칠 수 있지. 동전 던지는 데 있잖아. 내가 앞면이 나왔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겹칠 수도 있는 거야. 안 겹칠 수도 있는 거지만 겹치는 일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다들 독립하는 얘기를 들으면 희한하게도 이 그림을 떠올린다. 독립. 근데 내가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도 집에 갔다 오면 다 이렇게 변해 있어. 독립이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안 만나는 거. 물론 그것은 국어 시간에나 쓰세요.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수학에서의 독립은 내가 뭘 하니까 너도 그걸 할 수 있어. 그럼 겹치는 게 생길 수 있는 게 더 리얼한 그림이긴 해. 근데 하지만 이게 완전 맞는 그림은 아니야.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독립과 종속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고, 쌤은 오해를 무릅쓰고 한번 좀 보여주려고. 이런 일이 오히려 더 독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마 이미지 구축하긴 좋을 거야 이게. 종속은 어때? 종속. 내가 뭘 했어. 근데 너도 할 수 있긴 있어야. 내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이 느낌 알겠니? 내가 뭘 했어. 근데 너도 할 수 있긴 있는데 뭐 못할 수도 있고 좀 그때그때 달라. 약간 이런 기분이거든. 영향을 주면 이렇게 돼. 자, 예를 들어서 너가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 치자. 그럼 흰 공 두 개를 뽑고 싶은데 처음 흰 공 뽑을 때는 확률이 8분의 3이거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7분의 2로 확률이 변했지, 그지? 확률이 변했다니까. 할 수 있긴 있는데 하고 말을 좀 흐린 거 이유 알겠지? 있는데 글쎄 뭐 좀 점점 희박해. 저 간단 말이야. 잘못하다 어때? 뭐 못하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동전 던지기가 좀 가장 유명한 독립에 들어가죠. 동전을 4개를 던질 건데 하나 앞면 3개 하나 뒷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 뭐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또 2분의 1이고요.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또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늘 분모 그대로야. 하지만 종속은 어때요? 자꾸 달라진답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끝. 내 말 이해 가냐? 그 얘기야. 근데 이것도 절대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나타나? 저렇게 지금 내가 보여준 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겠니?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게 뭐냐면 겹치는 게 있긴 있는데 확률이 달라지잖아. 얘는 겹치는 게 있지만 확률이 달라지지 않잖아. 이런 뉘앙스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 말하기 되게 어렵다. 잘못하느니 차라리 안 그리는 게 낫다 해서 그냥 그림 안 그리는 거야. 쌤이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네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말인데 내 말 알겠냐? 그런 얘기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근데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건, 야,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도 꺼낸 걸 도로 집어 넣으라 그러면 계속 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확률이 변하겠니? 계속 8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건 독립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절대적으로 맨날 종속이다 이런 일은 없어. 어떤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야. 그 맨날 그걸 읽으면 머리가 아프지. 아리송하지 뭐 진짜로. 그래서 뭔가 칼같이 판단해주는 무슨 도구 없냐? 짠! 하고 이건 독립이고 저건 종속이다 말해주는 도구 없냐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만든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왜 이러지 오늘? 얍! 띠용. 페이크다 이거. 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어. 그랬더니 교집합의 확률이 나왔어. 이게 바로 독립과 종속의 판단 공식입니다. 알겠니?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독립과 종속의 판단 공식. 원래는 이게 그 독립, 종속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 책에는. 독립의 정의. 독립의 의미는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뭐, 이 의미가 왜 이래? 이렇게 좀 어리둥절해.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게 이제 판단을 해주는 공식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잠깐 공부를 좀 해봐. 그러면 기억은 좀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는 이제 차후에 천천히 입력을 더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공식에 아리송한 때가 되게 많거든. 너무 아리송해.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어. 조건이 좀 아리송하거든. 그때 계산해서 되면 이 공식이 되면 독립, 안 되면 종속, 되면 독립, 안 되면 종속인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요렇게 말하고 싶은 거라요. 알겠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독립과 종속 그리고 배반까지 다 얘기했어. 이 페이지 이 한 페이지 싹 얘기한 거고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얹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너가 쓸 거라서 그냥 미리 좀 적어는 놓을게. A, B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A 여집합 B도 독립이고요.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랍니다. 네, 요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니?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 사건의 확률인데 이 독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독립은 아니야. 그냥 중학교 때 하던 그 문제라서 여기선 이걸 생각할 그런 게 없어. 그냥 확률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바로 풀면 되고요.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 요 페이지가 지금 내가 말한 게 필요한 페이지야.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주사위를 던질 건데 페이지 118에 13번 주사위를 던질 건데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는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C는 3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확률이 있잖아. 짝수는 2분의 1, 3 이하 1, 2, 3이니까 얘도 2분의 1, 3 또는 6이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지? 그럼 A와 B가 독립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근데 할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 A가 나타날, 독립이지 판별은 할 수 있어. A가 나타날 확률과 B가 나타날 확률을 곱해서 A 교집합 B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요. 자, 교집합 짝수면서 3이야. 누구지? 그게 등장할 확률은 6분의 1이야. 이게 되냐? 아니. 그럼 이 둘은 종속이네. 뭘 한 거지? 우리 둥절 하지만 뭘 한 것 같아. 종속이라는 걸 알아낸 것 같아. 즉 A와 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확률을 구하다 보면 다른 것도 영향을 좀 주게 되어 있는 거야. 약간 이런 거를 느끼는 거거든. 아직은 조금 안개가 뿌옇게 낀 기분이 들 수는 있는데 뭐 첫 시간이니까 이해는 하고 다만 얘네가 종속이라는 뭔가 종속이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3 이하의 눈이 나온다? 뭐 그럼 이제 A와 C가 독립이니? 그 뭐 해봐야지. A, C 일어날 확률은 A 교집합 C인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C가 일어날 확률은? A 교집합 C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 1? 1? 이렇게? 그럼 둘이 똑같아? 아, 이거 독립이네.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A와 C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돼.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독립과 종속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이지만 사실은 독립과 종속이 뭔지 좀 아리송할 수는 있어. 그런 기분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차츰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좀 수집해 나가면서 종속 독립 이런 이제 느낌이 올 때까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가면 되겠어. 대신 문제는 다 맞출 수는 있거든. 그래서 이해한 것과 사실은 성적 사이의 연관관계가 조금 약할 때도 있긴 있어. 계산만 하면 답이 다 나와버리면 사실 우리의 진심은 알잖아. 이게 뭐지? 근데 내가 계산하고 있는 이게 지금 뭐지? 뭐 이런 거. 이러는 와중에서도 점수를 내는 거야. 하지만 쌤 바램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라. 알겠니? 이게 뭐구나 이런 느낌이 완전히 오게 되면 훨씬 강해지거든. 공부한 게 그러면 쓸모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확률 중학교 때 계산하던 그거야.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 독립시행의 확률. 아까 그 독립종속 그런 거잖아요. 그치? 독립은 독립인데 여기 종속 얘기는 안 할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독립인 상황에서 확률 구하기란 뜻이야. 예제도 되게 쉬워. 이거 중학교 때 풀던 그 문제야. 화사 한 발 쏴서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 네, 4분의 3인 존재가 있습니다.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 이 사격 선수가 이제 4발에
네 발에 총을 쏘겠답니다. 그러면 세 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부터 한번 풀어보죠. 키보드가 내 뜻 것 같지 아니하구나. 세 발 이상 명중,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꽝 되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짠 되거나 그래서 여기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미안해. 슝, 슝, 짠, 짠. 이러지 않겠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명중할 확률이 4분의 3. 그게 몇 번? 3번. 그리고 4분의 1이죠. 요렇게.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4번 하기 싫으니까, 4번 있군요. 이렇게. 횟수를 세서 여기다 적어주면 끝이야.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독립인 거야, 그지? 왜? 1번과 2번은 상관없어. 1번이 맞았다고 2번이 안 맞거나 맞거나가 막 1번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 않아. 그런 의미의 독립인 거야. 그리고 나서 확률 구하는 건 그냥 뭐 언제나 하던 그대로 쭉 진행을 하는 거란다. 요것만 쓰면 안 되겠죠? 요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겠지? 요거는 몇 제곱? 4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는지요? 괜찮았나요? 자, 이것이랍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야.